50만 가까이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 성명준 씨가 사기 및 협박 혐의로 1년 3월에 징역형이 선고됐고 며칠 전 여기에 억울하다면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피해자도 유튜브 몇몇 채널에서 인터뷰를 진행했죠. 먼저 이게 대체 뭔 일인지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명준 씨는 자신의 체인점인 드림코를 운영하기 위해서 2017년 부천에 있는 점포를 다른 권리금은 없이 시설관리금 750만 원 그리고 보증금 1억 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권리금이란 것은요, 부동산의 사용 수익과는 별개로 장소적 이익, 확보된 고객, 시설 및 물품, 장래의 기대 수익 등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서 이 구성 요소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는데 이 계약 당시 시설 관리금 750만 원 얘기만 나오고 나머지 권리금에 대한 얘기가 없었던 이유는 그 점포가 3개월 동안 공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성명준 씨는 장사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 상황에서 성명준 씨가 이번 사건 피해자들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사건의 발단입니다. 성명준 씨의 주장을 보면 자기 친구들과의 계약은 권리금 2억에 보증금 1억을 받고 했는데 그 계약 이후에 권리금 2억을 낸 친구들이 이거 권리금 얼마 주고 너는 들어왔냐? 라는 식의 질문을 하니까 나 이거 권리금 1억 2천 주고 들어왔다 라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 이유는 2억으로 들어가는 친구한테 나 이거 750만 원 주고 들어왔다 라고 하면 자기는 권리금 싸게 들어와 놓고 친구들한테는 권리금을 비싸게 받은 거니까 친구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까 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리금에 대한 거짓말을 한 시점이 계약 후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 피해자들의 주장은 계약 전에 성명준 씨가 나 여기 권리금 1억 2천에 계약한 거니까 이 권리금 1억 2천 그대로 나한테 따로 주고 나머지 보증금이랑 공사비용 및 추가 금액 좀 주면은 이 가게 넘기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걸 믿고 권리금을 1억 2천을 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명준 씨가 권리금에 대한 거짓말을 한 시점이 계약 전이라는 것이죠. 이 계약 전과 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성명준 씨가 영상에서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법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계약 전에 거짓말을 했든 계약 후에 거짓말을 했든 어쨌든 돈 갖고 거짓말한 건 똑같은데 사기 아니야? 라고요. 그런데 사기죄는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해야 하는데 이 기망과 재산 처분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에 이 권리금에 대한 거짓말을 했고 이 거짓말로 인해서 그 권리금을 냈다면 거짓말과 권리금을 낸 것,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을 할 수 있는데 만약 계약 후에 거짓말을 했다면 이 거짓말이 없었어도 그러니까 이 거짓말과는 상관없이 계약을 한 거니까 거짓말과 권리금을 낸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서 사기죄가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니 인과관계든 뭐든 간에 750만 원짜리 2억 받고 했으면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판례를 보시면 임차권의 양도에 있어 권리금의 액수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권리금을 비싸게 받았다라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을 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명준 씨가 한 거짓말, 그 기망 행위와 피해자들이 권리금을 낸 그 재산상의 처분 행위,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 전에 성명준 씨가 이미 거짓말을 했어야 하고 그 거짓말에 속아서 비싼 권리금을 피해자들이 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명준 씨는 자신은 계약 후에 거짓말한 거라서 나는 사기죄 안 저질렀다, 나는 억울하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왜 억울하다고 영상을 올렸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렇지만 이번 1심에서는 이런 성명준 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계약 전에 거짓말이 있던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명준 씨의 계약 전 기망 행위로 인해서 사기죄가 성립됐고 거기에 때리고 싶다라든지 식물인간 만든 적이 있다라는 식의 협박을 한 것도 인정이 되어서 실형이 선고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판단을 해보면 피해자들의 주장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었나 보네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런 법원의 판단을 신뢰하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네요. 판사님께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판단을 하셨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성명준 씨는 자신은 억울하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걸 보면 성명준 씨는 2심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선처를 구하는 게 아니라 거짓말을 한 것은 계약 후이기 때문에 나는 사기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과연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2심 때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그런데 만약 성명준 씨가 이런 주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2심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유죄로 인정된다면 성명준 씨 외에 검찰에서도 항소를 했을 경우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한 행위 때문에 항소심에서 오히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라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하고 항소를 결정한 것이라고 하니까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서로 사실관계에 대해서 말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1심 판결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법적인 포인트를 확인하고 계시면 조금 더 그 상황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